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설린상담소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 설린상담소에서 준비한 내용은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게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직접적인 이유는 증거인멸 교사인데요.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어떤 기업체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즉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지요. 언론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3년경에 대전에 있는 한 기업체 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접객 여성을 붙여서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죠. 그 업체에 방문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실제로 그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냐라는 것입니다.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.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성매매로 인정이 되고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이게 있어야죠. 이게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2017년경에 선임을 해서 실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인데요. 당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오랜 기간 잠복 수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일당들을 잡았습니다. 포주 잡아서 진술을 확보했고요. 그 사람이 사용하던 그 장부에는 고객의 이름, 전화번호,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. 경찰은 초범인 경우에는 당신이 이거를 인정을 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겠다.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고 재판에 넘겨진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한 것입니다. 경찰관은 이 두 사람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장부에 있었다고 해도 나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분은 공무원이었는데요.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건의 어떤 피의자로 지목만 되면 그 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담당 기관 공무원의 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위를 보고 징계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게 되고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 공무원의 변은 자기가 전화를 한 것도 맞고 맞는데 내가 간 것이 아니고 아는 공무원이 대신 갔다. 자기는 전화만 해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경찰은 믿지 않았죠. 그래서 기소가 됐고 또 다른 한 분은 자기가 평소 마사지를 좋아하는데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갔는데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하길래 또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. 경찰은 이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 사건을 선임을 해서 변론을 할 때 법정에 가서 했던 변론은 이것입니다. 성매매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1번, 2번, 3번이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성교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. 단순히 오피스텔에 들어갔다, 장부에 이름이 있다, 이 정도만 가지고는 성교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죠. 자, 이제 이준석 대표의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당시 같이 성매매를 했던 여성의 진술이 있거나 영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까지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이준석에게 성매매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단순히 이 차를 보냈다고 하는 업체의 진술이 있고 또 내가 그런 이 차비를 계산했다는 메모가 있고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서 성매매를 했다라고까지는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기소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재판을 가면 이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라면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. 근데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2013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. 형이 1년 이하잖아요. 1년 이하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. 5년입니다. 그러니까 2018년이 경과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마 기소가 어렵지 않을까?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성매매를 하면서 어떤 부탁을 한 그 부분,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온 부분,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쭉 연결해서 2016년까지 연결을 해서 아마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. 여러분, 오늘 성매매에 관한 저의 김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? 형사사건에서 범죄는 그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다 입증이 되어야
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처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예, 김 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